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악몽이 된 이삿날, 아파트 입주 대란, 무슨 일? 드림하우스, 내 집,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분양받은 이 새 아파트에 이사하는 기분은 정말 기대되고 설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몇몇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비 문제와 각종 소송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언제 들어갈지 확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일이 된다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도쿄 9제곱미터 아파트 이것도 보셨는데 네네.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이제 딱 성공해서 신축 아파트 계약했어요. 네네. 이사 날짜까지 다 받아놨는데 네. 못 들어가는 이 황당한 경우 왜 뭐 실제로 많다면서요? 예,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 강남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네.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인데요. 네. 이 아파트가 35개 동 3,375세대 엄청난 대단지고요. 네. 최근에 강남에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 유명한 아파트가 입주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하. 이유는 소송 때문인데요. 보통 소송이라고 한다면 조합원과 상가 이렇게 소송이 되는데 네네. 유치원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유치원이요? 유치원이 원래 단지 내에 있었는데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해관계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치. 아하. 위치를 있는 자리 그대로 해달라라는 게 요구 조건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땅. 나는 단독 필지, 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대로 인정해달라. 조합에서는 아니다. 공유지분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 결과가 1승 1패가 나왔습니다. 아하. 자리는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법 때문에 자리가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이겼고요. 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원이 이겼는데 문제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언제 나왔냐면 1월 달에 나옵니다. 이제 입주가 2월 28일 날 입주해야 되는데 네. 1월 달에 소송 결과가 나와서 유치원 측에서는 입주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건설사 조합에서는 강남구청에 부분 준공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입주하다 보니까 유치원 측에서는 야, 내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입주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해서 입주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또 걸게 되는데 그 소송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이니까 강남구청을 상대로 또 그 효력 정지 신청을 낸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또 부분적으로 입주가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서 네네. 한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 입주가 시작은 됐는데 네네. 24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4일 전에 입주를 막아달라는 거는 이제 입주가 허용이 됐는데 24일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입주는 막는 대신에 입주는 가능한 대신에 이제 등기가 안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 서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예, 충남 서산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닌데 네네. 유치원은 아닌데 네네. 이제 바깥에 있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카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리프트가 5개가 있는데 1개가 지장을 받는다. 내 영업에 지장을 준다 해서 민원을 넣게 되고요. 이제 서산시청에서는 민원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 승인을 못 내주겠다. 입주 못해.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단지 안팎에 있는 그 사업장, 유치원, 카센터 이렇게 좀 분쟁이 네네. 있는 건데 네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사례 보니까 공사비 갈등이 좀 요새 있다고. 공사비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신목동 파라곤이라는 아파트가 네네.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충격적인 게 아예 건설사에서 입주를 못하게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컨테이너로 문을 막고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나 유명한 아파트냐면 2020년 9월에 147대 1이 나왔어요. 와.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전형 59 같은 경우는 우리 청약 가점제가 84점이 만점이거든요. 네네. 84점 만점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만점자가 당첨이 되는 그 유명한 아파트인데 만점을 받으려면 부양 가족이 6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유명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차로 막힌 거죠? 이 건설사가 막아버렸어요. 네네네. 한 사람도 아니고 건설사가 왜 막았냐면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는 거죠. 106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원래 계약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조합 층에서는 협의를 안 해준 거고요. 건설사에서는 왜 협의를 안 해줘? 106억 올려줘라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버리고 입주를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공사비로 갈등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자재값 이런 게 요즘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갈등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당분간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이게 코로나 시절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건축 자재비, 인건비, 어허.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기 지연까지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게 8억 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음. 최근에는 대치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도 공사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어서 여러 단지들이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공사비로 인한 그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네. 이제 좀 빈번해지고 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입주가 지연이 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입주를 못하면 등기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네. 일단 내가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삿집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사 날짜에 이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보이다시피 네. 이사를 못하는 그 이삿짐하고 계약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삿짐을 어디다 둘 겁니까? 보관 문제가 생기게 그렇죠.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등기가 안 나오니까 담보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대출도 안 나오게 되고 또 재산권 팔지도 못합니다. 네.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고 또 학교 보내야 되는데 주거지가 불명확하게 되니까 학교도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산 넘어 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이기 때문에 네네. 애들 학교 유치원 이런 거 이제 막 미리 전화해서 막 빈자리 이제 그렇죠, 알아보고 그렇죠. 해놨는데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죠. 날짜가 흐트러지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도미노 피해라고 진짜 실제로 말할 만한 뭐 네네.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갈등 주체끼리 뭐 예를 들면 아까 시공사와 조합 이런 식으로 갈등 주체끼리 풀어야겠지만 네네. 제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개포자의 같은 경우도 조합원과 유치원 간의 싸움이잖아요. 네. 다툼인데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세입자하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던 신목동 8학원 같은 경우도 106억을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들이 8천에서 9천만 원 1인당 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서를 쓸 때 네. 세입자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를 명확히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등기가 안 날 때, 등기가 안 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반드시 세입자 같은 경우에 등기 안 난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에는 네. 소유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왜 등기부 등본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제대로 확인을 하고요. 분양 대금이라든지 뭐 추가 분담금 연체가 된 건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문 더 할게요. 네네.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아까 입주를 못하게 될 때 손해배상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장을 넣으란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사비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명시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사를 못 하게 되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이런 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그런 아파트 이제 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특약을 좀 넣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그 입주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예상치 못하게 네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은 미리 좀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경알못이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기사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준공 승인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준공 승인이라는 게 아파트 다 지었어. 네. 구청에서 야 아파트 다 지었으니까 마음 놓고 입주해도 돼라는 신호거든요. 준공 승인이 안 나면 입주를 할 수가 없고요. 준공 승인이 나서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전 고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도 못 하게 되고요. 재산권도 그렇죠. 이게 등기도 못 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준공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